평생 청나라를 치겠다고 외쳤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청나라 의원의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이 41였습니다. 효종 이야기입니다. 10년 내내 북벌을 외쳤지만 단 한 번도 출병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나라 편에서 러시아군과 싸웠으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왕. 오늘은 기본편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나선정벌 현장의 실제 기록, 그리고 효종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입니다. 효종이 왕이 된 건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형 소현세자가 살아있었다면 효종은 평범한 왕자로 생을 마쳤을 겁니다. 소현세자가 귀국 70일 만에 죽고 강빈이 처형되고 조카들이 유배된 뒤 효종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아버지 인조의 의도가 있었다는 건 사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효종 본인도 그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형수가 사약을 받았는지, 그 죄책감과 무게가 효종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여기서 흥미로운 분석을 합니다. 효종의 북벌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형을 대신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속죄의식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왔습니다. 효종은 청나라를 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청나라를 향해 정반대의 방향을 선택한 두 형제. 1654년 청나라가 조선에 요청을 보냅니다. 러시아군이 헤이룬강 일대를 침범하고 있으니 조총부대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효종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북벌을 외치면서 적국의 요청을 들어줘야 하는 처지. 하지만 거절하면 청나라와 관계가 악화됩니다. 결국 변급 장군이 이끄는 조총부대 150명을 파견했습니다. 현장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조선 조총부대는 헤이룬강에서 러시아 선박과 교전했습니다. 조선군의 조총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러시아 선박 수척을 격파하고 포로까지 잡았습니다. 청나라 장수가 조선 장수에게 직접 칭찬했습니다. 조선 군사의 총술이 놀랍다고요. 1658년 2차 나선정벌에서는 신류 장군이 265명을 이끌고 다시 파견됐습니다. 이번엔 러시아 선박 11척과 맞붙었습니다. 조선 조총부대가 선봉에서 교전을 이끌었고 결정적인 전과를 올렸습니다. 두 차례 파견, 두 차례 승리. 조선군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조선에서 조용히 묻혔습니다. 나선정벌은 왜 쉬쉬댔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북벌을 외치며 키운 군대로 청나라를 위해 싸우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조선 조정이 공식적으로 자랑할 수 없었던 겁니다. 병사들은 돌아와서도 특별한 포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록도 제대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나선정벌을 기록한 신류 장군의 북정일기는 민간에서 겨우 전해졌습니다. 이 모순이 북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구호와 현실 사이의 간극. 효종은 그 간극을 알면서도 북벌의 기치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내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북벌은 이미 조선 왕실의 정통성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겠다는 명분이 효종 정권의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1659년 5월 효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얼굴에 종기가 났고 어의 심가기가 침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침을 잘못 놓은 탓인지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효종은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41였습니다. 실록에는 출혈이 멈추지 않아 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됩니다. 어의 심가기는 이 사건으로 처형됐습니다. 의료과실로 왕을 죽인 죄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록에는 심가기가 처형 전 이상한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침을 놓은 건 자신이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진술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효종의 죽음이 단순한 의료사고였는지 아니면 더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지 지금도 명확한 결론이 없습니다. 북벌을 외치다 41세에 급사한 왕. 죽기 직전까지 청나라를 향한 분노를 멈추지 않았던 왕. 그 삶은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효종이 남긴 건 이루지 못한 북벌만이 아니었습니다. 북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키워진 군사력은 조선 후기 국방의 기반이 됐습니다. 나선정벌에서 증명된 조총부대의 실력은 조선 군사기술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벌이라는 반청의식이 조선 사회에 심어놓은 자주의식은 훗날 실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바꾸자는 흐름. 그 씨앗이 효종시대에 심어졌습니다. 형 소현세자는 청나라 문무를 통해 조선을 바꾸려 했고
효종은 청나라를 거부하며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두 형제는 달랐지만 둘 다 조선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 시리즈 전체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조반정이라는 하나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닫아버렸는지. 5편에 걸쳐 인조반정부터 효종의 죽음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시리즈의 또 다른 인물, 경종 독살 의혹과 영조 콤플렉스로 이어지는 숙종 이후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